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올리게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우드의 MG 건담 바르바토스의 리뷰입니다. 정식 발매일은 2019년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내는 12월 7일에 먼저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500엔이고요. 국내 정가는 54,000원입니다. 건담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올 루프스라든가 루프스 렉스 아니면은 키마리스나 바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해보면 딱 감이 옵니다. 앞으로 바리에이션 엄청 찍겠구나. 그렇지만 이 프레임에 집중한 디자인인 만큼 프레임이 정말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정말 재미있었고요. 다만 프레임 조립 자체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립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분명히 실수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MG 건담 바르바토스의 외형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이게 조립할 때까지만 해도 야 프레임 멋지다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야 완성한 건 완성한 대로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뒷모습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잘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분할들이 정말 경이롭다 생각할 정도로 파츠 분할 자체도 굉장히 신경 써놨어요. 각각 100분의 1의 바르바토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무등급 100분의 1 MG 하이 레솔루션입니다. 3개를 딱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MG가 진짜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100분의 1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헐이 너무 짧지 않아? HG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하이 레솔루션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흉부 상체가 너무 널찍한 거 아니야? 너무 떡 벌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특히나 팔까지 얇아서 더 그런 생각을 하기 좋았는데 MG는 팔도 적당히 두꺼우면서도 어깨도 적당히 떡 벌어지면서 프로포션은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하이레스가 그래도 투톤이다 보다 이제 그 검은색보다도 좀 더 밝은 색상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화려한 느낌은 있어도 그래도 MG 부분이 종아리랑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튼실하게 잘 나왔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은 뭐 100분의 1은 스티커 많이 썼었고 그치만 하이레스는 좀 많이 얇았네요. 지금 보니까 MG가 진짜 이게 되게 절충 잘했네. 자, 이렇게 각 등급별로 나온 바르바토스 4형태를 다 나열해봤습니다. SD, HG, 100분의 1, MG에다가 하이레스까지 이거 외에 지금 바르바토스가 남은 게 있다면 PG라든가 RG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재밌는 점이라면은 100분의 1들이 각각의 개성이 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MG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100분의 1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머리라고 생각해요. 블레이드 안테나가 유독 크고 좀 솟아있다는 느낌? 하이레스 때는 너무 옆으로 퍼져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적당히 절충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등급 때보다는 훨씬 더 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네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 머리 자체도 분할이 뛰어나죠. 이 빨간색 포인트 이런 등등등 노란색 포인트 당연한 거겠지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여주는 스티커가 존재합니다만 눈 자체가 클리어 파츠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스티커 자체의 광택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붙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눈 붙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뒤통수 쪽에도 프레임에 마킹 실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도 마킹 실이 이것저것 조금씩 붙게 되죠. 철화단 마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특유의 무늬도 클리어 파츠로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스티커 붙이는 것이 일절 없고요. 덕트 노란색 분할, 더군다나 덕트 안쪽도 약간 몰드가 또 들어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된 덕트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리 쪽은 실린더 코팅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은은하게 또 빛나는 느낌이 아주 보기 좋죠. 의외인 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실린더 자체에도 몰드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 그 비쌌던 하이레스도 그냥 이렇게 금색이고 땡이었거든요, 실린더가. 근데 얘는 여기다가 몰드까지 다 넣어놨더라고요. 백팩도 분할 한번 진짜 잘했는데 위아래 다 해놨고 안쪽 스러스터 내부도 약간씩 또 몰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기 좋았고 이걸 완전히 들어도 이 내부까지 저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다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백팩 자체도 살짝 빼보면 안쪽에 또 촘촘하게 몰드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정말 잘 해놨습니다. 클리어 팟으로 바깥쪽 다 분할해놨고 노란색도 분할하면서도 그 와중에 또 안에다가 몰드를 넣어놨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쪽이나 뒤쪽에 몰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마킹 실 붙게 되고 팔 쪽은 동력선이 기존 것들보다 되게 요동치는 느낌? 좀 곡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존의 100분의 1도 앞부분은 그냥 평평했거든요? 근데 얘는 또 볼록하게 해서 볼륨감을 더 줬어요. 팔꿈치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변경되었고 그리고 뒷모습 본 김에 허리 쪽 뭐 프레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동력선 같은 것도 디테일이 또 살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 손입니다. 손. 정말 다 좋았는데 손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엄지손가락을 얘가 펴고 있어요. 완전히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손 상태에선 괜찮습니다. 뭐 디테일도 손바닥 디테일, 손가락 디테일 뭐 좋아요. 근데 주먹손으로 바꾸면 자 교체용 주먹손입니다. 손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주먹손인데 엄지손가락이 완전 따로 놀아요. 이거 어떤 각도로 해도 엄지손가락이 완전 그냥 따봉손 되어 있거든요. 되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이쪽도 분할은 뭐 다 잘 해줬습니다. 기존 다른 등급들도 정말 잘 해놨던 부분인데 이쪽은 프레임을 집어 넣으면서도 안쪽에 다 분할을 또 시켜놨다는 게 또 좋은 점 중 하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최초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 이 중간에 붕 뜬 부분 여기가 원래 스러스터입니다. 근데 이거 디테일 넣은 건 MG가 처음이에요. 그 윗부분도 디테일 들어간 거는 MG가 역시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쪽도 분할 깔끔하게 잘 해줬고 뒤쪽 스커트 하이레스도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스커트 가동인데 이쪽은 다 해놨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마킹실 여기도 붙게 되고요. 다리 쪽은 허벅지에도 몰드 조금씩 넣어놨고 윗부분 파츠 분할에다가 뒤쪽에는 마킹실까지 다 넣어놨고 당연히 이제 몰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접히는 부분에도 실린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에 있는 무늬도 클리어 파츠 분할 그리고 덕트 부분도 분할 이 종아리 부분의 뒤쪽도 마찬가지 안쪽에 이렇게 몰드 다 파놨습니다. 이 사이사이 그리고 종아리 내부도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부분은 확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력선 자체 디테일도 좋고요. 발 부분도 뭐 심플한 듯 하지만 기존 것들보다는 몰드는 더 화려하게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발꿈치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다 발바닥 뭐 당연하죠. 자 그럼 프레임 한번 살펴봅시다. 건담 프레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레임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기존에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바르바토스의 프레임보다 훨씬 일단 퀄리티가 좋거든요.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조립할 때가 정말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발매했었던 다른 건담 바르바토스의 프레임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쪽이 무등급 100분의 1이고 이쪽이 하이레솔루션입니다. 확실히 느끼는 거라 그러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MG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하이레스 때는 비율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치 벌크업한 것 같은 흉부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꼈거든요. 팔 되게 얇아요. 근데 흉부는 되게 두껍고 다리는 엄청 길고 하니까 어색했다고 느꼈고 그리고 100분의 1은 야 무등급 100분의 1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약간씩 불만이 허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MG에서는 허리가 너무 짧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흉부도 콕피트 블록이 생기면서 좀 이제 꽉 찬 느낌도 더 생겼고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도 실린더 부분이나 이쪽도 확실히 금속 재질 때문에 하이레스가 대단하다 느꼈지만 그래도 프라모델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뽑아줬다라고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뒷모습은 MG가 더 낫다 생각합니다. 등 쪽 조인트 같은 부분이 주변이 더 커진 느낌도 있고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실린더 부분도 제대로 재현되어 있고
하이레스가 그런 부분 참 잘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뭐랄까 딱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의 MG가 더 마음에 드네요. 거기다 자세히 보면은 프레임 자체에 몰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머리 부분도 몰드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리고 흉부에도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여기 데칼도 붙어요. 네, 마킹 실이죠. 네, 마킹도 붙게 됩니다. 흉부라든가 어깨 아니면은 이런 실린더 부분도 프레임에도 전부 다 이렇게 마킹이 붙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외장만 붙인다고 끝이 아니니까 매뉴얼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은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어요. 에이하브 리액터는 이게 회전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재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디테일 면에서 꺼내왔을 때 오래간만에 또 프레임을 까봤을 때 만질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랑 팔 부분도 이런 동력선 부분이나 이런데 디테일도 살벌합니다. 잘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아래쪽도 마찬가지 실린더는 전부 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파츠가 들어가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임에도 내부는 확실하게 기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에서 봤을 때는 동력선도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섞여있는 꼬여있는 느낌도 재현되어 있는 데다가 다리 쪽에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몰드가 쭉쭉쭉 들어가 있고 발바닥 뭐 당연하지만 발등도 뭐 약간씩 들어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종아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런데 들춰봐도 안쪽까지도 전부 다 몰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물론 실린더는 전부 다 가동식입니다. 이따 가동 보면서 말을 하겠지만 아무튼 대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강이나 허벅지 쪽도 이렇게 다 몰드가 들어가 있고 아까 종아리 부분 여기 이 프레임 부분에 여기 조립되면은 진짜 볼일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에도 안쪽에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발 부분도 앞에야 뭐 당연하지만 뒷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안쪽 구석까지도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진짜 조립하면 진짜 안 볼 부분 이게 분해해 보면은 자 이렇게 발등의 안쪽까지도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대단해요. 거기다가 얼굴에도 엄청 신경을 써놨는데 특히나 이걸 분해해서 봤을 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조립하면은 절대 안 볼 부분이고 안 보일 부분이거든요. 이 뒤에서 봐야 잘 보이더라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은 눈동자, 카메라 아이 같은 몰드까지 클리어 파츠에 넣어놨거든요. 굉장히 좀 되게 의외였던 부분이에요. 야 이건 진짜 MG 바르바토스 가동 보겠습니다. 제가 이 MG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무장이랑 가동인데 무장은 이따 알려드리고 가동 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목 자체가 회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요. 더군다나 고개를 들고 이렇게 쭉쭉쭉 들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 역시나 잘 숙여집니다만 이 빨간 색깔 턱이 가슴에 닿는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눌리면은 이게 분해돼요. 잘 보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얘가. 이게 분해되는 부분이어서 꼭 이렇게 좀 눌러보면은 살짝 붕 뜨고 그래서 잘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동할 때는 너무 숙이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멋진 건 실린더죠. 실린더 가동, 동력선이랑 같이 가동해줍니다. 이거는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어깨. 머리에 이어서 어깨도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일단은 어깨 프레임 자체가 앞으로 쭉 빠집니다. 빠지면서 프레임에서부터 실린더 가동이 쫙 움직이는 것도 정말 멋지죠.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깨 장갑도 따로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들 때도 편하게 들어지고요. 앞으로 들 때도 어깨 장갑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편하게 또 움직여줍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크게 또 굽혀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굽혀지는 건 좋습니다만 여기도 팔꿈치에 실린더가 또 가동을 하거든요. 뒤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격하게 움직이면은 실린더가 좀 봤죠?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리기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좀 많이 불편했어요. 손목은 축관절로 해서 회전부터 해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나
이렇게 쭉 손목을 뻗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꿈치도 조금 아쉬웠지만 어깨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어깨 프레임이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동은 없습니다. 역시 액션 포즈를 취할 때는 어깨 관절 자체가 위로 막 움직여주는 그런 격한 액션 같은 것도 좋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허리는 편하게 회전 가능합니다. 회전할 때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이 실린더 끝부분이 약간씩의 간섭이 있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가슴 부분이 앞뒤로 크게 움직여주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좌우로 꺾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린더 움직이는 걸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허리 움직일 때 등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굽힐 때 실린더, 이 아까 목 부분이 위에 실린더였다면 이번엔 아래쪽 실린더가 가동하는 것도 또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 가동도 무난하게 잘 해주고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도 상하로 움직이는 추기동 관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에서 링이 회전을 해주는데 링 부분이 약간 얇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이드 스커트도 크게 움직이고 뒤쪽 스커트도 많이 움직이고 다리 가동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는 것부터 해서 축을 밑으로 내린 다음 앞으로 들어주면 또 크게 들어지는 것도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무릎, 야 정말 멋집니다. 무릎은 움직일 때마다 매번 놀라요. 뭔가 90도밖에 안 움직이는데 종아리가 이번엔 분리됐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더 훨씬 많이 엄청 늘려줍니다. 야 요거는 기존의 바르바토스에선 없던 기믹 중 하나입니다. 이 평소라면은 좌우 중앙 부분에 있는 하얀색은 일체형이 보통이었어요. 아니면은 고정형이든가. 근데 이번에 따로 가동을 하게 바뀌었어요. 바깥쪽도 그렇고 이 중앙 부분도 그렇고 아예 따로 움직여서 허벅지 부분도 실린더 가동하면서 쭉 이렇게 꺾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꺾입니다. 관절 자체는 이중관절이 맞는데 이 실린더 가동을 위해서 프레임에 한 겹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이 움직이면서 실린더 부분을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아래쪽이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발목은 이렇게 옆으로 꺾어보면은 처음에 많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러지 싶으시면 발꿈치가 가동 가능하니까 움직인 다음 더 꺾어주세요. 45도 이상 크게 꺾이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도 안쪽으로 크게 접혔다가 이렇게 굽혔다 폈다가 자유롭습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그래도 가동 범위들은 살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발바 최초로 무릎 꿇기가 됩니다. 이게 HG 때는 다리 앞으로 드는 게 좀 힘들어서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못한다고 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무등급 100분의 1 땐 됐냐? 얜 HG 때보다 더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눕네 누워. 그럼 하이레스는 됐냐? 얘는 가동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애로 기억해요. 요게 하이레스가 얼추 되긴 했는데 이게 MG처럼 자연스럽진 않았군요. 더구나 이 가동들을 이용하면은 바르바토스가 처음 등장했던 경납고 포즈 완성입니다. 이것도 정말 쉽게 됩니다. 무릎 자체가 굉장히 잘 꿇어지기 때문에 일단 무릎이 되게 자연스러워. 기믹 진짜 좋다 이거는. 야 종아리 진짜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이걸 깜빡할 뻔했네. 발목 움직일 때 발목도 실린더 당연히 움직입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 무장들과 손, 조인트, 그리고 마킹 실까지 들어가 있는데 마킹 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포인트 되는 마킹들이 꽤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철화단. 철화단 마크가 깔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해진 거, 칠이 까진 형태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바르바토스의 형식 번호라든가 미카즈키 오거스의 이름, 철화단의 한자명, 그리고 철화단 마크와 함께 있는 철화단이라든가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해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CGS도 있었네.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그리고 백팩의 무장을 거치하는 조인트, 거기다가 손도 편손, 주먹손, 무장손 총 3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분의 1 파일럿 피규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평상복 상태의 미카즈키죠. 그래서
왼팔을 싹 하고 들고 있는 형태로 왠지 이 옆에 올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형태입니다. 이 상태로 눕혀놓으면은 도마노자네에서가 되는 그런 포즈기도 하죠. 물론 MG 와서 처음으로 콕피트 해치도 재현됐습니다. 윗부분의 커버를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 안쪽에 미카즈키가 탑승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 상태에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래쪽에 콕피트 해치도 존재합니다. 이 아래쪽으로 해서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미카즈키가 보이죠. 그래서 윗부분도 아랫부분도 둘 다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바르바토스 설정상 아래쪽 해치는 없거든요. 정확히는 이 위쪽 해치가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열리는 형태인데 지금 이 형태는 건담 바르바토스 루푸스 렉스가 이렇게 돼요. 아래쪽 해치가 오픈이 되는 형태입니다. 걔는. 그래서 아마 이 형태 자체가 나중에 바리에이션을 좀 의식한 그런 설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태도는 뭐 초창기 바르바토스 HG 때부터 쭉 들어있던 무장 중 하나죠. 이쪽에 중간에 마킹 C를 붙이게끔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디테일 꽤나 신경 쓴 게 눈에 띄고 가드 부분에다가 칼날 부분도 꽤나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도 분해 가능해서 이렇게 빼면은 가드가 없는 형태의 태도도 재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활강포. 네, 기존의 바르바토스가 작중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던 사격 무장 중 하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HG 시절에 이 옵션으로 발매했던 무장에는 활강포가 아니라 활공포라고 이제 한자로 써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왜 활강포가 아니라 활공포지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샌가 매뉴얼에 한자가 활강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HG 때 오타가 아니었을까? 아니 뭐 덕분에 저는 그냥 활공포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치만 당연하게도 활강포가 맞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 파츠 분할입니다. 유일하게 쓰이는 스티커는 센서 부분, 스티커 빼고는 나머지는 마킹 실 정도입니다. 일단은 포구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중간 부분도 파츠 분할, 그 위에는 마킹 실, 그리고 중간중간 마킹 실들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60mm 머신건입니다. 아래쪽은 이건 머신건, 이쪽은 활강포예요. 재밌는 복합 무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300mm 스무스 보어건이라고 활강포에 영어가 써있고 철화단에 마킹이 붙게 되고 그리고 60mm 머신건은 슬라이드로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파츠 일부가 잘 빠진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접착하시는 게 가장 이로울 걸, 아우구야. 이건, 접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설정대로 활강포 자체는 이렇게 슬라이드 뒤집어서 다시 앞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 잘 맞춰서 하시면은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백팩에 고정할 때는 이 바깥쪽 프레임을 슬라이드해서 양쪽 다 슬라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살짝 이렇게 백팩 뺀 다음에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활강포의 위쪽 프레임을 여기다 슬라이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됐으면 다시 이렇게 맞춰서 생각보다 튼튼하게 고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정도는 돼요. 그리고 백팩에 전개도 해봐야죠. 이 상태에서 살짝 바깥으로 빼주면 역시 안쪽에 실린더가 숨어 있습니다. 해서 실린더 부분 쭉 살짝 빼면서 안쪽 프레임을 들고 밑으로 슬라이드. 자, 이렇게 뺐을 때도 내부에 약간씩 몰드가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다시 방금의 역순대로 활강포를 전개를 해주시고 움직일 때 활강포 자체에도 이렇게 가동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옆구리를 통해서 전방으로 활강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쉽죠? 다만 백팩의 이 실린더 부분의 고정성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활강포만 따로 떼놓고 있으면 조금 위험하고요. 손에 쥐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메이스! 메인 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장이죠. 손잡이 부분부터 뒷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무장 써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 손잡이도 조금씩 몰드가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메이스 본체에도 어레인지가 많이 가해졌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메이스보다는 몰드도 많아졌고, 왠지 모르게 구멍도 숭숭 좀 났고, 이게 왜 그럴까? 일단은 기본 기믹이 손잡이 부분이 신축합니다. 신축하면서 메이스 끝부분에 있는 파일 벙커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짜잔! 확실하게 중앙에서 벙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확 하고 침이 칵 하고 오는 거 멋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 기믹이 추가됐습니다. 이 메이스의 날 부분을 잡아 빼면 칼처럼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두 군데가 이렇게 전개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메이스가 칼처럼 쓰이는 부분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일단 이 메이스의 고정성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흔들리면은 안에 소리가 다 들려요. 심지어 이렇게 살짝 흔들면 이렇게 메이스가 위로 쭉 뽑힌 상태가 아니라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파일 벙커 부분은 꼭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메이스를 들어야 좀 편합니다. 이래야 슬라이드가 좀 안 되고, 대신에 충격 먹으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보기보다 디자인이 좀 가벼워 보인다? 메이스는 질량 무기인데 속이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 좀 생겨요. 이게 무등급 100분의 1 메이스인데 둘이 비교해보면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무겁고 세 보이나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납할 때는 무장 수납용 조인트를 아까처럼 이렇게 빼서 이 활강포 수납할 때처럼 조인트를 슬라이드 고정해주고요. 그 조인트에다가 메이스도 이렇게 고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조인트도 달아주고, 여기에 태도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얘가 어떤 무장이든 기본적으로 다 수납은 가능해요. 자, 그럼 무장들을 쥐고 포즈를 취해볼 텐데, 참고하실 게, 무장손을 자세히 보면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둥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구간에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둥그런 부분에는 태도가 이런 돌기가 중앙에 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손에서 이렇게 붕 뜬 느낌이에요. 안쪽으로 꽉 쥐지를 않고, 대신에 이거를 손에 끼우면 이 뒤쪽에 넓은 부분 때문에 끼웠을 때 처지지 않고 완전하게 고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접지력이 좋아서 중심만 좀 잘 잡아주면 이런 되게 레드프레임스러운 포즈도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좀 포즈를 취해 본 건데, 이거를 좀 견디더라고요. 오우, 신기하더라고. 이게 중심을 대신에 좀 잘 잡아줘야 좀 잘 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엔 메이스로 박스 아트를 좀 따라해봤습니다. 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정말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메이스를 땅에 찍는 포즈도 정말 편하게 쉽게 취할 수가 있네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메이스를 땅에 이렇게 걸쳐 놓는 것도 충분히 포즈가 나옵니다. 손목 자체가 완전히 잘 꺾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포즈인 것 같네요. 포즈 잡을 때 또 하나 팁. 활강포 손에 쥘 때 프레임을 펴면서 밑으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이 프레임을 회전시키세요. 이게 훨씬 더 손에 쥘 때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무장을 한 상태에서 액션도 한번 취해봤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메이스 한 손으로 쥘 수 있습니다. 어느 각도든 편하게 쥐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고, MG 바르바토스 다 좋았는데 일부 포인트,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구석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프라입니다. 해서 강추 일단 하고 싶습니다. 다만 프레임 조립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작은 부품도 이래저래 들어가다 보니까 조립을 처음 한다, 아니면은 나는 아직 MG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려주시고, 좀 다른 거 조립하시다가 조립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진짜 매뉴얼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쁘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이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아주 품질이 좋았습니다. 조립할 때도 재밌었지만 리뷰할 때도 정말 재밌게 봤네요.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외형은 10점입니다. 두말할 거 없이 외형 정말 잘 나왔습니다. 분할도 분할, 그리고 프로포션도 프로포션, 그리고 드러나는 프레임 부분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다 이제 마킹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거라든가, 그렇다고 마킹 실 자체가 어색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여백은 좀 오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킹 실은. 가동 특성은 9점. 기존의 바르바토스 프라모델들이 하지 못했던 포즈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어깨 부분, 어깨가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호불호의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 저는 액션을 이제 어깨 같은 거 이런 거 막 드는 그런 액션을 더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턱 부분 이제 걸린다는 거, 이거 고개 내릴 때 걸리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대신에 이 기축에서도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게 팔꿈치죠. 팔꿈치 아랫부분 관절을 크게 움직이면 실린더가 빠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장은 7점. 이거는 명확하죠. 헐겁다는 거. 일단은 활강포 부분의 파츠, 그리고 포신 부분, 그리고 이 메이스 부분의 고정,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고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흔들어도 바로바로 흔들릴 정도로 좀 내부에다가 순접으로 코팅을 하든가 아니면 내부를 마감제를 뿌려서 두껍게 만들든가 뭐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강 작업 말이죠. 대신 활강포는 그냥 접착하시면 됩니다. 난 도색을 할 거야 해서 다시 분해하지 않는 이상이야 그냥 접착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믹 부분은 10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기믹으로 따지면 정말 굉장해요. 전신에 들어간 모든 실린더가 전부 다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되게 깔짝깔짝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도록 움직여주는 데다가 흉부 부분, 여기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양옆에 일단 리액터 회전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콕피트 해치 오픈 있었고, 해치는 위에서 슬라이드 밑에서 오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건담 프레임들은 이런 식으로 아래가 열리는 것도 좀 존재해요. 특히나 바르바토스 루프스 렉스는 아마 그거를 좀 이제 염두해둔 기믹이 아닐까 또 생각해봐요. 그 외에도 다리 쪽 실린더로 움직이기 위한 뭐 추가적인 파츠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손목 부분도 꺾이는 게 어마어마했죠. 사람보다 더 많이 꺾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성비 살짝 고민을 했지만 10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구성에다가 이 정도 조립 양에다가 디테일이면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프레임이 비어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꽉 찼잖아요. 일단 조립이 진짜 겹겹이 올라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MG 재간이나 얼마 전에 발매했었던 자쿠워리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프레임보다도 외장에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 더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을 해야 진짜 외장까지 다 씌워야 오 소리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프레임 완성하면 야 이거 만지기 바빠요.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에 집중한 만큼 프레임 부분의 조립 난이도가 좀 셉니다. 매뉴얼에서 조금 헷갈리게 그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립하다 보면은 작은 부품, 특히나 실린더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분명히 조립하다가 어라? 이거 맞나?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두 개 정도 해보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이걸로 프라모델을 시작한다? 너무 좀 하드코어하다는 느낌도 들고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그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숙달이 된 뒤에 조립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능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범씨!